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4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곧 작전을 할 준비를 거의 마친 이스라엘 군이 어제 가자 북부 지역을 비워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막 뿌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피하라. 가자 지구는 남북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길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남북 길이가 약 40km, 그리고 너비가 가장 넓은 데가 한 10km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인구 밀집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으로 피해라, 남쪽으로 가라라고 했더니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100만 명이 이동해야 되는데 현재도 폭격으로 한 40만 명이 집을 떠났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유엔에서는 그건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IDF, 즉 이스라엘 국방군에서는 24시간이라는 시한은 꼭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일단 피해야 피해가 적다. 민가에 하마스 테러 분자들이 들어가 있고 땅 밑에는 땅굴을 파고 있지 않느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빨리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일방적인 이스라엘의 철수 시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한 1300명이 무참하게 살육되고 가족 몰살 이런 상황이 연일 보도되고, 또 하마스가 그걸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되니까 독이 올라서 지금 아마 어서 빨리 복수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분기탱천해가 있는 가운데서 유엔이든 어느 나라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듣질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미국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히틀러 손에 600만이 학살당할 때 당신들 우리 도와준 적이 있느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외부 압력이 이번에는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뭐 마차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하는데 일단 남쪽으로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뭐 혼란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초일기입니다. 언제 들어갈 것이냐. 아마 며칠 상간에 침공작전, 진입작전이겠죠. 진입작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예 기갑사단, 2개 기갑사단과 조금 병력이 적은 공수사단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3개 사단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기갑사단은 유명합니다. 텔아비브 근방에 이스라엘 기갑사단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됐습니다만 거기 취재하러 갔더니 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We made history.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전사자 명단을 벽에 쭉 새겨 놓았는데 그때가 1995년인데 세어보니까 한 4,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정예사단이 이번에 복수전의 선봉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북쪽은 레바논과 붙어 있습니다. 레바논에 거점을 갖고 있는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지금 포격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서쪽 스안지구라 그러죠. 스안지구에서도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 군 사이에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10명 죽고 하는데 이건 또 뉴스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결국 이란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란은 지금 테러 단체 또는 무장 단체들을 수하에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목 조르는 식으로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그리고 웨스트 뱅크, 서안 지구에도 뭐 하마스 등등 또는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이 테러 단체, 그리고 헤즈볼라라는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가진 세력은 또 레바논에 있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이란 편이고, 또 내전 때 아사드를 도우기 위해서 보낸 이란 전사들이 거기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점별로는 상당히 포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란이 명령만 내리면은 막 공격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이란이 개입할 거냐 말 거냐, 요게 지금 주요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자 지구로 진입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작전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땅굴입니다. 땅굴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지금 파여져 있고, 그 안에는 무기도 있고 군사 기지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수시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파괴하기는 했는데 나오면 또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수백 킬로미터, 한 300, 400킬로미터 되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할 거냐. 그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면은 상하니까 로봇을 집어 넣어가지고 뭐 공격을 하는 이런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개입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이란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쭉 한번 이렇게 일별을 해보니까 이 미국의 CIA라든지 또 미국 정부 쪽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란이 이번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학자들은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란이 왜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이란이 개입하기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너무나 막강하다. 만약 이란이 본격적으로 하마스 편을 들어서 헤즈볼라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공격할 것이다. 테헤란을 공격하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 폭격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군이 막강합니다. 뭐 세계 유수한 공군력을 갖고 있습니다. 폭격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암살하는 겁니다. 이미 이란의 이 핵 관련 기술자, 과학자들이 여러 사람 암살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한 건데, 그러나 확인이 안 되니까, 또 범인을 잡은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폭격당하든지 암살당한다 하는 이런 공포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은 양면 작전을 피해야 된다. 즉 북쪽의 헤즈볼라와 싸우고 또 옆에 있는 하마스와 싸우고 하면 양면 작전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양면 작전을 해온 나라입니다. 6.1 전쟁 때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와 말하자면 3면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때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헤즈볼라, 하마스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하마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은 하마스는 이번에 요절 난다고 봐야죠. 하마스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말하자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누가 말려도 이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게 네타냐후 정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이 일치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대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사전에 막지 못한 정보 실패죠. 그래서 전쟁이 일단락되면은 본격적으로 책임 추궁을 당하고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럴수록 네타냐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정치적 생명이 아니라 후세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는 역사적 의식까지 가지고 이번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테니까 이번 작전에 모든 걸 걸고 또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작전을 하다가 가자 지구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할 때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이스라엘을 말리게 될 텐데 이걸 견딜 수 있느냐? 저는 이번 경우에는 미국이 아니라 누가 와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작살내는 것을 막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결과로서 하마스는 끝장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동시에 하마스가 끝장난 다음에는 네타냐후도 끝장날 것이다. 네타냐후가 그동안에 너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멸시하고 국내의 강경 세력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게 이번 하마스 공격을 부른 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자기가 지금 부패 혐의, 즉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가 이 중도층, 온건 합리적인 사람들, 세속 세력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그 저항 세력 중에 핵심이 예비군들이었습니다. 또 현역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한 것은 지금이 찬스다. 네타냐후의 강경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 때려야 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도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끝장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